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동대문구에서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횡성군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시승회가 열렸습니다. 충북도에서 2024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경북도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10월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청렴 여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공장을 가동한 지 3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합니다. 수출용 캐스퍼 전기차는 인스터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54개 나라에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캐스퍼 전기차가 인스터란 수출명을 달고 자동차 캐리어에 실립니다. GGM이 수출에 나선 건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 3달 만, 공장을 가동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인스터는 독일과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54개 나라에 11,100대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캐스퍼 전기차는 유럽에서도 다른 전기차와 차별화를 통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매수 이상의 찬사와 호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캐스퍼의 수출은 광주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하며 광주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맞서 우리 광주시도 상생협의체에 맞는 약속한 그 책임을 다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노동계도 캐스퍼 전기차의 수출을 축하하는 한편 GGM이 노사 상생의 모범 공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환경 일자리 정신, 상생과 참여, 연대가 숨쉬고 의미 있고 노동의 실험장이자 선택가 되는 그런 공장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캐스퍼 전기차의 역사적인 첫 수출로 생산량 증대와 일자리 확대 등 GGM의 제2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제30회 서울 양령시 보재원 한방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방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서울 양령시의 역사적 가치와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이번 축제는 보재원 제향의례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축제 기간 중 서울 한방진흥센터 마당에서는 한방 재료를 활용한 비빔밥을 함께 만들고 나누는 한방 산채 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한방 산업 관련 학술 세미나도 개최됐습니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을 위한 한방차 체험, 한방향기 주머니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가수 박서진, 설하윤 등의 개막 축하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이 알려져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서울 양령시를 찾길 바라고 한방특화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침체돼가는 한방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 동대문구 교육박람회가 동대문구청에서 개최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폭넓은 진로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교육박람회는 고등학교 진학 대상자와 학부모를 위한 고교 진학정보 박람회와 어린이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미래교육박람회가 같은 날 구청에서 진행됩니다. 고교 진학정보 박람회는 관내 10개 고등학교가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학교별 1:1 상담 부스, 고교 학점제 설명회, 학교별 입학 설명회로 구성돼 있고 온라인 접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래교육박람회는 오후 1시부터 AI 레고와 로봇 코딩 등 4차 산업 체험과 학교 동아리 활동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열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과 온라인 접수는 동대문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는 이번 교육박람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굿잡버스를 운영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고짜버스를 통해 현장 면접 후 바로 채용하는 직접 채용과 구직자를 해당 기업에 추천하는 간접 채용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또한 개인의 연령, 경력 단절 기간 등을 고려한 1:1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교육 훈련 과정 안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수성여성 아트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다채롭게 구성했으며 대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구광역시와 한국행정학회가 대구 경북 통합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특별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개회식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환영사와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의 축사에 이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 주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초광역 협력 모델에 대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특별시는 서울시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축으로서 국가균형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시가 공인중개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대전시는 이날 지역 부동산 전세 사기 심각성을 고려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 및 직업윤리, 전세 사기 피해 유형과 사례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실무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서구와 뷰티 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전 뷰티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업무 협약 체결, 뷰티산업진흥원 설계 용역, 뷰티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대전 뷰티산업진흥원은 뷰티산업 전문 인력 교육 양성, 취업 창업 지원 및 뷰티 행사 개최 등 미용 분야 사업 육성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뷰티 산업을 비약적으로 육성하고 향후 국제 뷰티 엑스포를 개최해 대전을 명실상부한 K-뷰티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시승회가 열렸습니다. 횡성군은 9월부터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대상지 인근 1.5km 구간에서 자율주행 차량과 공유 차량의 하나인 전기 클래식카를 직접 시승하며 미래형 모빌리티의 안전성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선보인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는 스마트 도시 조성 사업의 핵심 분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를 보완할 자율주행 차량, 차량 공유, 수요 응답형 버스, 구간 이동형 셔틀버스 등이 도입됩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실시계획서 승인 이후 주민의 삶이 편리해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둔내면 삽교 1리에 신축하는 워케이션 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내 이모빌리티 교통망을 만들고 ICT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건널목, 쉘터 등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게 됩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횡성군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10월 15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로 여성농업인의 삶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됐습니다. 횡성군은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해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여성 친화도시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농업인 5개 단체 300여 명이 참석해 1부 기념식과 2부 한마음 대회가 열렸으며 쌀 소비 촉진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돼 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어려움 극복과 건강한 쌀 소비 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평창군 이승복 기념관에서 제56조기 이승복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이승복은 1968년에 발생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의 희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복 추모식은 고 이승복 군의 얼을 기리고 조국 분단의 비극을 거울 삼아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평화통일의 의지를 확산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유족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 추모시 낭독, 헌화 및 분향, 이승복 노래 제창 순서로 엄숙하게 진행됐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은 추모사를 통해 이승복 군은 자유수호의 굳건한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줬다며 이승복 군의 진정한 용기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이 2024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관, 특산품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2019년 처음 시작된 이후 4회째를 맞이했으며 도와 18개 시군,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도내 13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해 다양한 자치활동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통해 주민자치의 성과와 가능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 행사 기간 주민자치 우수사례 전시관과 우리마을 관광 홍보관을 통해 30여 개의 전시 체험 부스 및 특산물 먹거리 장터가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올해는 주민자치회가 주인공이 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도민들의 행사장에 많이 방문해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의 현재와 미래를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충북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에서 2024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가 개막했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방문해 159억 원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5일 동안 오송 생명과학단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야외 행사장의 주요 전시시설인 기업관, 비즈니스관을 비롯해 관람객들을 위한 야외 정원, 공연 무대, 체험존, 편의시설 등이 꾸며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내 화장품 제조기업 현장과 도내 명소를 둘러보는 초청 바이어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꽃들로 가득한 뷰티 정원과 포토존, 대학 뷰티 관련 학과 체험 프로그램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시설이 운영됐습니다. 충북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특별 이동수단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운영 실태 점검 결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증가하고 대기 시간은 감소하는 등 접근성과 편의성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충북도는 이번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시군의 충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보가 성공적인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추가 확보를 위해 법정 운영대수 미확보 시군을 찾아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국가보훈부, 영동군과 함께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예정인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의 기관 간 역할과 책임 등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보훈요양원은 전국 9번째 요양원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요양원이 건립되면 도내 국가유공자분들께 전문 재활치료를 비롯해 간호 및 요양 서비스, 정서 안정 지원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10월 직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직원들의 건강을 점검하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해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특강으로 무대에 선 정성훈 대구 한의대 교수는 스스로 감정과 마음을 조절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행정통합 등 국가적 난제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큰 생각과 혁신으로 고민하고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로, 철도, SOC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내 공항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와 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북의 철도망은 전국 97개 노선 4,138km 중 18%인 11개 노선 745km에 이르며 경제 성장을 가져온 남북축 위주로 철도가 발전했지만 동서축 철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철도 분야 핵심 사업인 대구 경북대 순환철도와 신공항 순환철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연장 485.5km에 2조 4,4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수도권 2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시대를 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철도 도로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목포 신항 배후단지에 3천억 원 규모의 풍력 터빈 공장을 짓겠다던 덴마크 베스타스의 투자가 무산됐습니다. 해상 풍력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남도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목포신항 배후단지 20만 제곱미터 임대 부지 입찰에 세계 1위 풍력 터빈 생산업체인 덴마크 베스타스가 불참했습니다. 베스타스는 금리 비용 증가와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투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전라남도는 베스타스와 3천억 원 규모의 터빈 공장을 목포 신항에 건립하기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스타스의 투자 취소로 전라남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는 연간 최대 150대의 대형 터빈을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해상 풍력 부품 기업 등을 유치하려던 계획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베스타스는 폴란드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완공도 준공도 연기한 정도로 좀 일시적인 멈춤 현상이 있다. 그런데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지난 9월 송배장만 용량 부족을 이유로 2031년까지 추가적인 발전 허가를 중지시켰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방문하는 베스타스 회장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베스타스의 투자가 최소 1, 2년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구역인 호남고속도로 시내 구간에 대한 확장 공사가 착공 3개월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가 확장 공사비를 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탓인데 예정대로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에서 광산 IC 구간은 제2순환도로와 연결돼 광주를 순환하는 도로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10여 년 전부터 확장 공사가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속도로이지만 시내 구간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아 국비로만 확장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광주시는 고속도로 공사에 시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2015년 결국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사비는 10년 전 산정됐던 2,700억 원가량에서 7,9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시 부담이 4천억 원에 달해 비용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는 입장으로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재협상에 부정적입니다. 국토보호구 기재부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무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10여 년에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재협상이 가능한지. 도로공사는 이미 2년 전에 국비를 받았다며 내년 1월까지 광주시가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착공 지연은 물론 국비를 반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불발 우려에 정치권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토부 도로국에서 좀 주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기재부와 저희도 의원실도 배석을 할 테니까 매주 협상을 좀 진행을 해서 착공에 좀 문제가 없게. 공사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광주시. 농사일이 대부분 기계화되면서 농민들이 손으로 모를 심거나 벼를 베는 모습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올해로 10년째 모내기와 벼베기 체험 행사를 이어오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농경 문화를 전하고 고마움도 일깨우고 있습니다. 벼이삭이 잘려문 백평남지단 영암의 간척지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마련한 벼베기 체험 행사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1일 어린이 농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올봄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심어진 모가 황금빛 벼로 변신한 논에서 고사리 손에 낯설진 아이들이 끙끙대며 벼를 베기 시작합니다.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며 벼줄기를 겨우 베는 아이들은 힘들어하면서도 색다른 체험에 마냥 즐거운 표정입니다. 처음 할 때는 그냥 한번 쏙쏙 배질 줄 알았는데 진짜 해보니까 엄청 많이 힘이 써야 돼요. 이젠 어른들에게도 낯선 광경이 돼버린 불채로 벼를 훑고 계산과 홀태에 타작을 하고 탈곡기로 도정하는 전 과정이 재현돼 소중한 체험으로 기억됩니다. 저 이렇게 지으면서 너무 좋아서요. 도시나무 생각나요. 예. 체험이 끝나고 열린 농경 의뢰인 올벼심리 재현 행사. 정성스레 준비한 제사상에 먼저 염은 벼이삭을 훑어서 만든 올벼쌀로 지은 밥을 조상에게 올리며 추수감사의 의미를 전합니다. 올 한 해 정성 들여 수확한 해곡식을 조상님들께 처음으로 올리는 제례 행사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제와 같은 행사인데요. 갈수록 잊혀지고 있는 올벼 심리를 좀 더 인식할 수 있게.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올해로 10년째 이어가고 있는 벼베기 체험 행사. 자라나는 세대에겐 농사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부모 세대에겐 어렴풋한 A 기업과 향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제3회 여수 자원순환 축제를 열었습니다. 여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 중립 방안 중 하나인 자원순환에 대해 공감하며 올바른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실천 방법을 학습하고 녹색 실천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자원 재활용 작품 전시회가 진행됐으며 행사장 주변 해안 정화 활동도 펼쳐졌습니다. 여수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청렴 여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과 상호 존중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자리로 정기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등 34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연극, 강의, 퀴즈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청렴 캠페인 활동을 비롯해 청렴 아침 방송과 온라인 청렴 학습 등으로 공직자 인식 개선과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농산물 유통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농산물 유통의 현재를 진단하고 구조 혁신과 디지털 전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는 제주도 감귤 유통과 유통혁신 전담팀의 제주농산물 유통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도지사 모두 발언,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제주형 도매시장 모델 검토, 통합 모델 점검, 제주농업 대전환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생산 유통정보 디지털화, 종합적 기능을 갖춘 물류센터 운영, 도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에 반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18회 청송사과축제가 경상북도 청송에서 열립니다. 2024년도 청송사과축제가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립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황금 사과를 찾아라 같은 게임을 포함해 도전, 사과 선별 로또 같은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사과 바싹불고기나 사과 푸딩 등 사과를 활용한 먹거리도 판매된다고 하니까요. 청송군에서 알찬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울산의 시내버스 노선이 12월 21일 첫 차부터 전면 개편된다고 합니다. 울산시는 배차 간격 단축, 버스 몰림 운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100개 노선을 통합 변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노선 개편으로 인해 울산시는 배차 간격이 10%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